44페이지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125조, 이제 126조, 129조인데요. 여기 126조가 뭐냐면, 126조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넘은 표현들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봐요. 이런 표현들이죠. 표현들은 무슨 대리 일종이에요? 표현들은 여러분요, 무권 대리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대리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리권은 그러면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대리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표현들은 무슨 대리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 일종인데 그것을 넘은 것이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넘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넘었다는 것은 뭐예요? 넘는 부분은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에 병이 있죠. 병이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고요. 갑을 뭐라고 한다? 본인이다 이렇게요. 본인이 을한테 대리인이죠. 대리인. 여기서 뭐냐? 대리권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대리권이요.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으로서 얼마를요? 1억.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그럼 이것은 대리권을 줬으니까 유권 대리냐?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정말로 1억을 빌렸다. 이것을 뭐냐? 대리권의 범위 내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럼 이것은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 범위 내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권의 범위 내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 1억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가가지고 얼마를 빌렸냐? 3억 원을 빌렸더라 이런 말이죠. 이게 문제죠. 그러면 3억 원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3억 속에는 얼마가 있죠? 1억이 있죠. 이 1억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으로는 얼마를 빌렸다? 1억을 빌렸죠. 그러면 1억은 갑일한테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죠. 기본 대리권. 그런데 3억을 빌렸는데 3억 속에는 1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은 대리권의 범위 내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요. 그런데요, 얼마를 더 빌렸다? 얼마를? 2억 원을 더 빌렸잖아요. 2억을요. 2억 원을 더 빌렸죠? 그러면 2억을 더 빌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이 아니고 2억을 더 빌렸잖아요. 그러면 2억을 더 빌렸으면 이것은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거는 말이죠. 무권 대리. 그래서 2억을 더 빌리면 무권 대리가 되죠.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따진 것은 권한을 넘은 것을 따지죠. 그런데 왜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가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인데. 여러분요,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뭐다? 기본 대리권 1억이죠. 알겠죠? 그래서 1억을 뛰어넘는 것, 넘는 부분을 뭘 한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무권 대리고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그럼 무효는 누가 책임을 져요? 무효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죠. 무권 대리인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무효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건 무효니까 무권 대리가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권 대리를 본인이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요. 무슨 대리가 성립하면요. 표현 대리. 그럼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죠? 표현 대리 누가 책임을 져요? 아까 했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표현 대리라고 하는 그것은 본인의 잘못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그럼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상대방이죠. 그래서 여기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 아까는 혹시 정당한 이유 기억나요? 정당한 이유?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은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고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딱 보면요. 여기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를 딱 구별을 하면은 우리가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할 때는 되게 설명을 길게 했죠. 그런데 시험에서 나올 때 한 줄로 딱 나오지 길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주 간단해.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책임을 진다. 표현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여러 가지를 봐봐.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근데 이것 빼고 여러분 이것 빼고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져?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여기서 따라서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가 된다. OX. 여기 봐봐.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 OX. 지금부터 그걸 설명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무리 그냥 닭붕치 하지 말고 봐봐. 자, 여기 우리가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갑에서 이렇게요. 갑하고 오라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번지수가 다 있어. 무조건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요. 여러분 무슨 동에 살아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명륜동. 무슨 동? 봉산동. 다 각자 동이 있죠? 마찬가지로 대리도 다 동이 있어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를 뭐란다? 대리권이라고 그래. 대리권. 갑하고 본인하고 대리인을. 대리권이 있느냐?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고 없느냐? 이것을 무권 대리,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단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이상의 이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 대리권 있어? 유권. 대리권 없어? 무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냐 없냐. 그것은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 대리냐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요.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본인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요. 병이 있죠? 여기 상대방이죠? 본인하고 상대방 간에 여기 상대방. 본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에서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하냐? 법률 효과가. 다른 말로 뭐란다? 대리 효과죠? 대리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하느냐? 대리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하느냐? 무권 대리한테 기속하느냐?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냐?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냐? 이 말이죠. 그걸 대리 효과라고 그래. 알겠죠? 그냥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아주 심플해. 여자냐? 남자냐?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게 뭐 이 여자가 뭐 잘생기냐 못생기냐 시집가냐 안 가냐 그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자냐? 응? 남자냐?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리권이 있냐? 대리권이 있냐? 여자. 없냐? 남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대리 효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률 효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져? 유권 대리. 여기서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표현 대리도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게.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지고?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지고?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이 말이죠 이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추인을 거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이것은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고 해가지고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 추인하고 표현 대리가 똑같다 그러면 큰일 나.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고 표현 대리도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속한다고 해가지고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 무권 대리하고 유권 대리 차이는 대리권이 있냐 없냐예요.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모두 다 똑같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고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명륜동이고 여기는 봉산동이라고 말이 다르다고. 알겠죠? 완전히 동이 다르다고. 그래서 뭐가 되냐?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무슨 말은 맞느냐? 이런 말이 맞아.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하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 대리 효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 틀려? 맞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알겠죠? 또 한 가지.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유권 대리가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가 아니라고. 알겠죠? 법률 효과가 단지 본인한테 똑같을 뿐이라고. 법률 효과가. 법률 효과가 같지 이게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한 여자가 있죠. 한 여자가 있으면 이 여자를요. 남편이 부를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보라고 하죠. 여보.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를 때는 뭐라고 한다? 엄마라고 하죠. 친구가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친구가 부를 때는 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자녀가 자기는 엄마한테 야 그러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하죠? 다 똑같이 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르죠. 이 한 여자를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자녀하고 똑같아요? 남편하고 친구가 똑같냐고? 틀리죠. 친구는 친구고 자녀는 자녀고 남편은 남편인 거지. 이 세 가지가 다 여자를 가리키는 건 사실이잖아. 한 여자를. 그렇잖아요. 남편은 여보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는 엄마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여자한테. 그렇다고 해서 남편하고 아들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내 말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보면 우리가 본인한테 다 법률과 기소한다고 해가지고 유권이 무권이 되고 무권이 유권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단지 뭐냐? 대리권은 유권이랑 무권이라는 것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이것은 본인하고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렇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봐. 또 한 가지를 이제 보면 뭐냐면 너무 강력하게 설명을 했나 봐요. 목이 아파 죽겠어요. 자요. 자, 이제 또 한 번 봐.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 봐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은 봐봐. 여기 봐. 여기 이제 지울게 봐봐. 지금 1억을 비유하는데 3억을 빌렸죠. 3억 속에는 얼마가 들었죠? 1억이 들었죠. 1억은 무조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2억은 무권대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봐. 그럼 무슨 대리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을 해. 봐. 우리가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보면 갑이 을한테 1억을 비유를 하겠죠. 그런데 3억을 빌렸죠. 그러면 1억은 무조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나머지 2억이 문제잖아요. 2억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1억은 당연히 유권대리에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2억 원은 표현대리에서 책임을 지죠.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됐다고 하는 것은 1억 플러스 2억 3억 전부를 다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3억 원이 표현대리라는 게 아니고 1억은 유권대리고 2억이 표현대리죠. 그러니까 유권대리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고 2억은 표현대리에서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1억은 유권대리로 2억은 표현대리로.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과실상계가 뭔가 설명을 해. 과실상계는 자동차 접촉사고요. 자동차로 가다가 이렇게 접촉사고 나죠? 100% 책임을 지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꼭 6대4, 7대3 이러잖아요. 너가 7, 내가 3. 너가 6, 내가 4. 너가 3, 내가 7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두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수리비용이 100만 원이다. 6대4니까 너 60, 내 40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40%가 있다 이 말이죠. 너는 얼마가 있다? 60%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 상기하자 이 말이죠. 퉁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100만 원의 수비가 나왔으면 이 사람도 100만 원 내고 나도 100만 원 내가지고 나는 4고 이건 6인데 나는 다시 60만 원 받아가고 이 사람 다시 40만 원 받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냥 퉁쳐가지고 너 60만 원 내고 나는 얼마만 내고 40만 원만 내고 이래야죠. 그걸 상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실상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과실상기란 말을 쓰느냐? 그것은 불법행위하고 불법행위하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를 배상할 때만 여기서 과실상기란 말을 쓰고 그 외에는 절대로 과실상기란 말을 쓰지 않아요. 여기는 표현대리잖아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기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표현대리는 아까 말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서 과실상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상기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때만 과실상기를 해. 그래서 대법원에서 말했냐? 과실상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만 과실상기라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또 한 가지. 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질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보면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을 보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가 있어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있을 것 이렇게요. 여기에서 목적에서 뭐가 나오냐? 목적에서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적법성 이렇게 적법성 알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특별한 효력권 뭐가 난다? 대리권이죠. 대리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표현 대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 적법성에서 보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거든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여기서 문제? 이게 적법성이 무효가 됐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여러분요 총유 있죠. 총유. 그러면 총유는 뭐예요?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지분이 없죠? 총유가 뭐죠? 종중이나 교회 같은 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총유 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단체 명의로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로 해서 단체 이름으로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 교회 대표자 개인이 처분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처분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돼. 이 두 가지. 자, 뭐라 나오냐? 종중총회 없이 종중의 대표자가 처분했다 무효.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회 대표자가 교인 총회 없이 처분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 그러면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사원총회 결의 없이 종중총회 결의 없이 총유 재산을 처분한다. 무효.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가 무효면 전부가 다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본단 말이죠.
자, 가셔도 되는데. 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여러분요, 그 다음 장 한번 봐봐. 그 다음 장. 어디를 보냐면 45페이지 봐봐. 이런 거기 4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당구장이 쭉 나와 있죠. 당구장 나와 있죠? 45페이지 나와 있나요? 자, 지금부터 그걸 읽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출고 표현대리 성립. 그다음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뭐라고 그래? 유권대리.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유권대리라고 쓰고 이퀄 본인에게 법률 효과 발생 이 말이죠.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아까는 얘기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다시 한번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다른 말보다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가 뭐란다?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두 번째 줄 본인은 동그라미.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해. 아까 말했죠? 본인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맨 끝에 추인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먼저 추인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 처분에 대해서 조합원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가로 묶고 조합원 총이라지 않고 바로 옆에 대표자가 행한 상가 건물의 처분, 대표자가 동그라미하고 처분, 개인이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처분 동그라미, 유효이다 무효이다 동그라미하고 옆줄 묶었어. 표현대리 적용 X.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표현대리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중요하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유권대리라는 말 속에 표현대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란 말이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니까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당구장 봐봐. 사술이 뭐냐?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술을 뭐란다? 속임수라고 얘기해. 속임수를 써서 뭐를 하지 않고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이걸 뭐라고 얘기해? 대리행위의 표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했잖아요. 현명이라고.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현명을. 여러분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 그러면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뭐를 보냐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런 페이지요 45페이지 맨 위를 봐봐. 자, 이제 봐봐.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표현대리하고 여러분요, 표현대리 중에서 125조를 했었고 이번에는 126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6조. 가 왜 이렇게 좀 설명을 많냐면 126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무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럼 봐 여기. 그럼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알려면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본. 그래서 126조는 되게 간단해. 내가 지금 설명은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표현대리 전체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126조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요.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고요. 만약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기본 대리권이 뭐예요? 기본 대리권.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뭐예요?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 뭐냐고. 여러분 여기서 기본 대리권은 뭐냐면 인감죠. 인감. 여러분 인감만 주죠. 인감만.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없어요. 인감만. 기본 대리권이 없어. 알겠죠? 인감만 주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인감 증명서만
인감증명서만 준다? 이것도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6조가 되려면 대리권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봐봐. 거기 밑에요. 기본 대리권이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45페이지요. 인감증명서만, 인감도장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그 위에를 봐요. 이런 그 위에 보면 뭐라 나왔죠? 먼저 봐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위임이다. 또는요, 위임장을 줬다. 또는요, 대리권을 뭘 했다? 수여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증명서, 등기 권리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다? 위임장을 이렇게 줘. 위임장. 그러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무조건 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봐봐, 여기요. 그럼요, 인감 있죠, 인감. 인감 도장만 주면 대리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인감 도장을 주면서 뭘 하냐? 영업 허가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영업 허가. 대리권 인감을 맡기거나 동업계약, 동업계약을 알아가면서 인감을 줬다. 그러니까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 무슨 말. 그러면서 인감도장을 주죠. 그러면 대리권을 준 것이에요. 그냥 인감도장만 주면 안 돼. 뭔가를 주면서 하면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러면 뭐다? 표현대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럼요, 여기서요, 등기요, 등기. 등기를 하라고 맡게, 등기. 그러면 등기는 어디 가서 하죠? 국가기관에 가서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공법. 등기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 대물변제를 해. 대물변제. 변제하는데 대신 물건으로. 무슨 말이냐? 갑일한테 우리 집 좀 등기 좀 해와 이랬더니 이 의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집을 갖다가 대신 갚아버린 거예요. 대신 물건으로, 집으로 돈을 갚아버려. 이건 돈을 갚는 것은 민법으로 갚는 거거든요.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요. 기본은 뭐죠? 기본은 공법이죠. 표현대리는 뭐죠? 사법이죠. 그럼 어때요? 공법하고 사법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것을 뭐란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동종 뭐 할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 그래서 여러분 봐봐. 거기 위에요.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 봐봐. 인감 도장만 주면 안 되지만 금전 차용을 부탁하거나 영업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라 하면서 인감도장을 주면 기본 대리권이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요. 등기 사무는 공법이죠. 그런데 대물변제는 사법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너무너무 이 말이 중요해. 나중에 여러분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를 봐봐요.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일상가사 대리권. 그것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냐면 이런 거 봐봐. 일상가사가 뭐예요, 여러분요? 일상가사는 뭐냐면 이것은 봐봐요. 식, 주의에 관한 거죠. 입고, 먹고, 자는 거요. 알죠? 이 의식, 주의에 관한 것은 서로가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남편이 마트에 가가지고 외상으로요, 쌀 한 포대를 가져왔어.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그 돈을 갚아야 되죠? 남편이 갚지 못하면 그것을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대리인으로 샀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상가사인데 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중요한 것은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아까 우리가 125조가 뭐죠? 125조가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그러면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고 그랬죠? 임의 대리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는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 기본 대리권이 법정 대리여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오른쪽 박스 봐봐. 박스를 보면 박스 판례 안에 보면 사자라고 돼 있네요. 사자. 우리가 여러분 대리할 때 처음 할 때 사자 얘기했잖아요. 사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편지만 그냥 갖다 주는 전달기관. 또 하나는요 말로 하는 뭐다? 표시기관. 봐봐. 친구가 나한테 야 쟤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한 1억, 내 집 한 1억 원에 살 것이냐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해서 물어봐 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가지고 뭐라 하냐? 그냥 물어보기엔 쪽팔리고 내가 신부로 맞다 갈까봐. 그럼 어떡하냐?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죠. 거들먹거리면서 야, 내가 가베집을 팔려고 해서 내가 그걸 팔아주려고 하는데 너 혹시 1억 정도만 괜찮겠냐? 살래?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심부름으로 온 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있는 대리권처럼 보이잖아요.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처럼 보이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보다 대리인이 아니고 물어봐달라고 했죠. 사자죠. 심부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내가 사자가 아니고 누구처럼 보여? 대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응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자의 행위도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면 정당한 이유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이러면 세 번째 화살표를 뭐죠? 당구장을 보면 사실행위, 투자 상담 같은 사실행위는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126조에 관한 거죠. 그래서 126조에서는 여러분요 좀 말이 좀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126조 표현 대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표현 대리가. 그래서 그 표현 대리가 무권 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었죠?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권 대리 대리인 책임지지만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 해서 표현 대리인,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이고 실제로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표현 대리고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무조건 표현 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만 줬다? 표현 대리가 무조건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줬다? 이렇게 무조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끝에 가면은. 그런데 특히요 등기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대물 변제를 했다. 그럼 어때요? 하나는 공법이고 하나는 사법이죠? 법의 종류가 똑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무조건 뭐만 있으면 된다? 기본만 있으면 무조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하면 돼요. 알겠죠?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요. 120